자, 잠깐 안내를 좀 하고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때 이제 3, 4단원 남았고요. 방학 때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2학기 과정에 대한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제 9월 달 모의고사부터는 중요도가 이제 비슷해진대. 참고로 9월 달 모의고사 범위는 1단원에서 3단원까지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3학년은 당연히 뭐 전범위 다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는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3단원이 3-1, 3-2 두 개 중단원. 하나는 환경오염, 그 다음이 환경 변화 중에 기후 변화,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엘니뇨, 라니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4단원이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이 역시 두 개로 나뉘는데, 4-1이 뭐냐면 이제 그 지구학원 전체 통틀어서 학생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4-1이 전체 운동 파트입니다. 전체 운동 파트고, 그 다음에 4-2가 태양계 구성 전체의 특징 및 외계행성 탐사법, 그러니까 우주 탐사 원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반, 6반, 7반, 8반 크게 내용력을 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방학 동안 진행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미 어제 이제 3개 올라갔어요. 7반을 제외하고. 7반을 어느 걸 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7반이 4-1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빡셉니다. 알겠어요. 내용이 빡센데 4-1을 다 나간다는 거는 힘들어요. 5시간 동안. 5시간 동안 다 나가는 건 힘든데,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좀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를 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원리에 기반을 두고 접근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현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지구학을 좋아해서 지구학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도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천문학이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천문학이 남들보다 어떻다, 이해가 된 거예요. 남들 못 맞추는데 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거의 한 80% 이상이 이해가 되더라. 오케이? 그런 게 있죠. 들어올라 빨리 들어온나.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해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리는 몸에 익힌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시험 칠 때는 솔직히 다 이해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제가 추구하는 수업 자체는 여러분들 뭐 이제 좀 한 학기 겪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단순히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것, 그것도 뭐 목표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기왕이면은 좀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방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어주면 그냥 그 방법을 그냥 외워버리면 천문학이 어려운 파트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워버리면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일단 열립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한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반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은 68쪽부터입니다. 일단 내용은 68쪽부터인데 68쪽 내용에서요. 오늘은 뭐부터 좀 하느냐 하면, 이 책하고는 좀 상관없이 좀 하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전체 운동에 대한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상대적인 운동을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걔네들의 실제적 절대적 운동을 파악하는 게 바로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조금 익혀놔야 되는 거를 진도하고 좀 상관없이 좀 얘기를 하고 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기본적인 걸 좀 하고 나머지 3시간 동안 좀 익혀야 되는 거, 그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할게요. 기초라고 합시다. 기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체 운동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체 운동은 크게 2가지입니다. 뭐죠? 자전하고 공전. 둘 다 회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지구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전은 뭐를 자전이라고 하나? 지 안에 회전 중심축이 있는 거예요. 그죠? 회전축이 있어서 지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걸 얘기합니다. 공전은요, 회전 중심축이 다른 천체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럼 지구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중심축으로 해서 공전을 하면서 동시에 자전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전이나 공전 같은 경우에 회전 운동이죠. 회전 운동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전 운동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주기를 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고?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자전 주기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지? 자전 주기가 짧다라는 건 어떤 의미지?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속도는 사실 선속도라기보다는 각속도를 의미합니다. 됐어요? 근데 현행 고등학교 과정에서 각속도와 선속도를 사실 뭐 분리해서 생각은 안 하는데 등장은 해요. 알겠어요? 심지어는 면적 속도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도는 무슨 속도고? 선속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속도라고 나오면은 공전 속도, 자전 속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걔는 선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각속도는 같은 시간 동안에 뭐죠? 선속도는 이동 거리라고 한다면 각속도는 같은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도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각속도가 크면 클수록 선속도는 빨라지네. 각속도가 크면 선속도도 당연히 빨라지는 거 아니야? 주의할 점, 회전 반경이 길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오케이? 그러면 각속도는 동일한데 선속도가 다른 관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 있죠. 예를 들자면 지구 자전에서 적도 지방의 각속도하고 대구 지역의 각속도는 어때요? 같이 자전을 하니까 동일한 각도를 도니까 하루에 360도를 도니까 각속도는 어때? 동일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선속도는 적도 지방이 압도적으로 더 빠르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때? 훨씬 더 많습니다. 됐냐? 이처럼 각속도는 동일한데 선속도가 회전 반경에 비례하는 관계로 회전하는 물체를 우리가 강체 회전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회전 반경이 그 각속도가 다르면은 선속도도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죠? 공전은 조금 달라요. 공전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속도가 어떻다? 선속도가 느려집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구 자체로 보자면은 회전 반경이 제일 긴 곳이 어디야? 적도인데 적도가 됐건 어느 위도 지방이 됐건 간에 전부 다 각도가 어때? 같은 시간 동안 도는 각도가 똑같으니까 그때는 회전 반경이 길면 길수록 어떻다? 선속도가 빠르게 측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팔을 휘저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리는 동안 주먹 부분하고 내 팔꿈치 부분이 도는 궤적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각도는 같은데 이런 거를 강체 회전이라고 합니다. 자전이 이제 강체 회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공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리본을 내가 들고 이렇게 휙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본. 손현재 하는 거 있잖아. 그럼 리본을 휙 돌리면 손잡이 부분이 있는 곳은 거의 내 손과 동일하게 따라오는데 리본은 뒤로 쭉 처지죠. 멀리 있을수록. 맞아요? 요게 이제 공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전, 요런 회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통 회전 반경이 멀어질수록 속도가, 선속도가 느려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케플러 회전이라고 합니다. 케플러 법칙 나오잖아. 1학년 때 좀 배웠어요. 케플러 법칙. 별거 없어. 알았어? 너네가 자꾸 이제 쫄아서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알았어? 주기. 주기는 항상 뭐하고 좀 관련이 있냐면 속도라는 개념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사실 이제 지구과학원에서는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 뭐냐면 1시간 1시간 단위에 많은 양을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네. 방향이에요. 방향 설정. 표현 방법이 어떻게 되지? 방향 표현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어디로 돕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뭐 동에서 뭐로? 서로 돕니다. 또는 반대로 돌면은 뭐에서?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법이 있죠. 적어도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구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도는 방향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봐라. 너네가 이제 연습해야 되는 게 동서남북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약간 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좀 편해집니다. 알겠어요? 중요한 건 동서남북은 평면 좌표야, 공간 좌표야. 우리 공간에서 쓰고는 있지만 평면 좌표입니다. 뭔 말이냐면 잘 봐라. 너네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을 북쪽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북쪽이라고 합시다. 저쪽은 어디고? 동. 이쪽이 뒤에가 남이죠. 하나 물어볼게요. 머리 위는? 지정이 안 돼요. 동서남북으로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지? 공간이야, 면이야? 공간을 활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회전 방향을 어떤 면에 대해서 한쪽 축을 날려버리고 면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 봐라.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이렇게 돌면은 뭐고 지금? 서에서 동이죠. 맞아요. 그러면 저렇게 돌면 그럼 똑같네? 회전 방향 똑같잖아. 잘 봐. 지금 이쪽이 북쪽이라며. 저쪽이 남쪽이고 동, 서. 됐어? 이래 돌면 뭐고?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래 돌아도 뭐야? 동에서 서지. 근데 같은 회전 방향 아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도는 것도 이거하고 이게 다르게 설정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중간에 어디를 거쳐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에서 앞으로 사용할 때는 어느 쪽 하늘을 스치고 지나갔느냐가 중요한데 어느 쪽 하늘을 스치고 지나간 거냐면은 어디? 남쪽 하늘을 스치고 지나간 것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삼습니다. 알겠어요? 동에서 서로 갔다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회전. 동에서 서? 남쪽을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겠어요? 즉 서쪽을 기점으로 삼으면 서북동으로 지나간 게 동에서 서로 간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기억하는 게 더 좋으냐면 동에서 서로 갔다 그러면 동남서, 남서북, 서북동, 그 다음에 북동남 이렇게 됐어요. 그게 같은 회전 방향입니다. 됐니? 그러면 그 반대 방향은 서남동으로 도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때 회전 방향은 이걸로도 표현하지만 뭘로도 표현하느냐 하면은 잘 봐라. 시계냐?
혹은 반시계냐 이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느 회전 방향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지구가 있어요. 저 잠가놨자. 아씨, 저 하나 팁봐야 되겠다. 너가반 쓸 때 저 써야 되겠다. 써가지고 해야 돼. 아니, 보면서 하면 제일 좋으니까. 너네가 지금 이 천장 위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려다본다고 합시다. 됐어요? 자, 서에서 북, 동, 그러면 이 방향은 지금 동남서라고 했는 거죠. 동에서 서로 가는 회전 방향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고? 시계 방향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쭉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으로 세우면 이거 아니야. 맞나? 맞아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동남서로 가는 거는 보통 회전 방향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보통 정의를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 반시계 방향이야. 됐나요? 기본적인 것만 좀 철저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틀릴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동에서 서로 가는 게 선생님 반시계로 측정될 때도 있어요? 언제? 쉽게 생각해라. 그렇지. 동북서가 되면 됐어. 그럼 잘 들어. 동남서로 움직였다. 동에서 일반적으로 동에서 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어느 쪽 하늘을 지나간다? 남쪽 하늘을 지나간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 동남서를 한 번에 내가 다 보려고 해. 그럼 어느 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시야 방향을 원래는 한 120도 정도 됩니다. 시야가. 180도라고 합시다. 뭐라고? 그러면은 동남서를 다 포함하려면 어느 쪽 하늘로 서 있어야 되노? 그렇죠. 남쪽으로 항상 서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즉 지구에 서 있는 관측자는 엔간하면 어디로 보고 있다? 남쪽 하늘. 시험 문제에서 지금 동적 지평선을 본 그림이다. 요딴 말이 없으면. 알겠어?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되는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되는 동서는 뭐냐 하면 어느 쪽을 봤다? 그렇죠. 북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원래 일반적으로 익혀놨던 거에 전부 반대로 돌리면 됩니다. 됐어요? 알겠어? 즉 북쪽 하늘을 봤다라는 포인트는 보통 뭐로 나오냐면 북극성이 보이면 돼요. 뭐가 보인다고? 그림을 하나 줘놓고, 보통 그림 하나 줘놓고 이게 언제 몇 시에 철수가 쳐다봤는 거다 해놓고 막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뭐 회전 방향 어찌 될 거고 이질 하잖아요. 맞아요? 제일 좋은 건 사실 그걸 직접 관측해보면 제일 편해. 한 달간만 딱 관측하고 나면 절대로 저 외에는 없다라는 걸 내가 몸으로 익혀버리면 어떻게 돼? 평생 갑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이라도 살면서 밤하늘의 별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있어 없어? 일단 씨발 매연이 졸라 많아. 공기가 탁해. 알았어? 그러니까 볼 기회도 잘 없고요. 그런데 대구는 그래도 좀 보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북구 아니야. 북구 좀 잘 보이는 편에 속합니다. 예, 밤에 그래도 좀 보입니다. 예. 사실 이번 여름방학 때 내가 그 학교에 과학과 행사가 많잖아요. 원래 올 초에 내가 원래 여름방학 때 뭔가 하나 하려고 계획을 삼았었는데 수많은 반대에 좀 부딪혀가지고 못한 건데, 그게 뭐냐면 천문 관측 그 행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밤샘이. 대신에 부모님 초청 같이. 그래 뭐 중간에 어차피 오후에 모이면 밤까지는 할 일이 없잖아. 그럼 처음에 망원경 조작법 시연 쭉 하고 전부 이제 실습하고. 왜냐면 망원경 조작이 제일 좋은 거 건물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넣어라 이래가지고 하면 되거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 남잖아. 그럴 동안 레크리에이션 합니다. 예. 진짜 이거 막 졸라 잘 터는 새끼 하나 불러가지고 와 웃다가 처먹다가 와 웃다가 처먹다가 이러면서 밤 한 9시에서 10시쯤 돼야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천체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밤 2시까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사진 촬영하는 거 하고 같이 해가지고 1박 2일로 딱 하고 나면은 깔끔하거든. 그 다음날 집에 가면 다 시체되고. 예. 확실합니다. 예. 밤에 대신 튀기는 새끼는 막 거의 뭐 끝나는 거죠. 예. 오가지 끝까지 막 지옥까지 쫓아가가지고 갖다 불구덩이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체득을 하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북쪽 하늘을 볼 때하고 남쪽 하늘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잘 들어라. 요 딴짓을 많이 한다. 지구가 어떻게 돌지? 라고 하면 지구가 자전하는 것 때문에 보이는 거는 지구가 이렇게 지가 돌면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도는 거 아니야, 나머지가. 맞아? 됐어요? 그래서 그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구가 반시계로 도니까 혼자 시험 칠 때 이딴 짓 합니다. 머릿속 막 실제로 그런 놈이 있죠. 시험 풀다 병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랄할 시간이 없어. 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딱 일관되게 획일적으로 뭔가 탕탕탕 나오는 걸 정리를 해주면 일단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알겠어요? 그게 편해. 알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문장이 동에서 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중간에 어디를 지나가는 거다? 행간이 특별한 게 아니면 남쪽 하늘을 경유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위에서 꼴하다 보면 회전 방향상으로 봤을 때 시계 방향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잘 봐. 그게 시계 방향인 이유를 얘기해 줄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남쪽 하늘입니다. 어디라고? 동에서 서로 갑니다. 뭐라고? 동에서 서로 가는데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이제 동에서 잘 들어. 이거는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동에서 서로 가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 동에서 뭐하고 뜨고 뭐라고? 뜨고 서해에서 집니다. 됐어요? 일주 운동인 경우에 나중에 이제 구분을 하겠지만 그럼 이래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제 방향이 남쪽입니다. 어디라고요? 어디고? 여기 서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자, 봐봐. 뜹니다.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으로 집니다. 시계 반시계. 오케이. 근데 똑같은 회전 방향이라도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어디를 보면? 그럼 이번에는 북쪽이야. 절대 변치 않는 거. 내가 남쪽을 보든 동쪽을 보든 서쪽을 보든 머리 위를 쳐다보든 전체가 뜨는 거는 어디에서 뜬다? 동쪽 하늘에서 뜹니다. 됐어요? 북쪽입니다. 어디서 뜬다고? 동쪽에서 떠서 이게 사실은 북쪽 하늘을 경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똑같은 방향을 경유하고 있는 게 평행하게 쭉 떠서 어디로? 서쪽으로 집니다. 됐니? 이래야 되는 거지. 시계 반시계. 이건 반시계인 거야. 알겠습니까?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전과 공전에 대한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거. 지구 자전. 지구 자전은요. 기본 정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방이든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거. 어디든 24시간 동안, 그죠? 몇 도? 360도 배전을 하는데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이죠. 실제로 표현한 건 지금 각속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자전 각속도는 얼마라고 하면 되지? 예, 요거는 좀 기억합시다. 15도 per hour입니다. 됐죠? 네.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전 방향은요. 약속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약속했죠? 저 중에 바로 어디에서 어디로 도는 거다.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시계 반시계. 어디서 봤을 때 반시계란 얘기고? 우리가 지금 북극점 위에 서 있다고 하자. 어디? 그럼 정확하게 진짜 우리 요 교실을 중점으로 해서 여기가 회전축으로 해서 뺑 도는 거야. 됐어? 그럼 내가 전부 여러분들이 공중부양 붕 떴어. 그럼 처음에 땅바닥이 넓게 보이다가 이제 둥그런 뭐가 보이고 지구가 보일 거 아니야. 맞아? 그 도는 방향이 뭐더라? 반시계로 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때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만 지구 자전을 고려했을 때, 지구 자전에만 고려해서 보는 운동이 있어요. 됐니? 이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바로 일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동안 움직이는 운동. 절대운동이야, 상대운동이야? 상대운동이죠. 왜요? 자전이 실제 운동이고 거기에 있는 관측자가 지가 뭐 한다고 생각하고 정지해 있다 생각하고 나머지 하늘을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주운동은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전 말고 뭐도 있지? 공전도 있잖아. 그럼 공전에 의한 운동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라. 철수가 어느 날 밤 촬영한 사진입니다. 해가지고 줬어. 됐어?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 즉 천문학의 전체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해당 자료 혹은 문장을 보고 일단 그 운동이 일주 운동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일주 운동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걸까요? 일주 운동은 뭐라고? 다른 운동 뭐라고? 그렇죠. 시간마다 달라요. 시간 범위가 달라. 뭐가 다르더라고? 즉 관측 시간 범위가 얼마를 넘으면 안 돼? 일주 운동이니까 24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24시간 다 볼 수 있나? 24시간 본다는 얘기는 낮도 더 되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한 12시간 이내예요. 12시간 이내. 한 개 더 있어. 12시간 이내에 쭉 보는 거야. 그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봅니다. 3시간 동안 쭉 보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연속적 운동의 관측입니다. 됐니? 그럼 이거부터 연습해보자. 자, 시험 문제 일어나서 2017년 7월 2일 날 밤 8시에 철수가 3시간 동안 달을 관측했습니다. 됐나? 그 3시간 동안 관측한 달의 운동은 무슨 운동? 일주 운동이야? 아니야? 일주 운동을 관측한 거야.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됐어? 그러면 다른 방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2017년 7월 2일 밤 8시에 철수가 달의 위치를 보고 난 다음에 한 달 뒤 밤 8시에 다시 달의 위치를 관측했습니다. 됐나? 됐어요? 그러면 원래 7월 2일 날 봤을 때하고 8월 2일 날 밤 8시에 봤을 때 실제로 그 사이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관심사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팩트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별 문제가 있어 없어? 그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 치자. 그럼 뭐지? 한 달 동안 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없어요. 됐니? 운동 안 했어.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뒤에 봤더니 원래 위치보다 동쪽으로 조금 더 갔어. 어디로 더 갔다고?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이 돼 있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됐어요? 7월 2일 날 봤더니 달이 여기 있어. 그런데 8월 2일 밤 8시에 봤더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실제로 여기서 한 달 동안 이까지 갈 동안 실제로는 이질하다가 갔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 사이에 실제로 봤어 안 봤어?
안 봤지만 어쨌든 나는 시작점과 끝점을 어쨌든 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일로 한 달 동안 갔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동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변이만 따지는 거야. 됐냐? 그러면 이때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것처럼 보여? 한 달 동안. 그치? 한 달 동안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네. 맞아? 그러면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은 아니야? 일주 운동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먼저 구분해야 돼. 제일 첫 번째 구분해야 되는 게 해당 운동이 일주 운동이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주 운동인 경우는 무슨 운동인 경우는 판정을 했더니 일주 운동이면은 예외 없이 전체가 누구든 간에 예외 없이 반드시 일주 운동은 끝났어. 반드시 어디에서 떠서 동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집니다. 됐니? 동에서 떠서 어디로 진다고요? 서로 지고 어떤 천체든 간에 회전 각도는 1시간에 얼마? 15도. 실제로는 일주운동 하는 동안에도 각각의 천체가 공전할 수도 있잖아. 맞아? 원래는 공전하는 게 약간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자전하는 지구 자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주운동을 따질 때는 오로지 뭐만 따지냐면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만 따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잘 들어. 두 번째로는 이제 뭘 따지느냐면 이제 뭐죠? 지구 공전이잖아요. 맞아요? 주의해야 돼. 사실은 지구가 공전할 정도면 다른 천체도 그 기간 동안에는 공전하는 게 좀 영향력이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빠뜨리고 있는 게 지구 공전이 일어나는 동안 사실은 천체 고유의 공전도 사실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구예요. 됐니? 방향 뭐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잘 봐라. 한 달 동안 지구가 이만큼 움직였어요. 됐나? 됐어요? 그런데 마치 요 처음 시점에서 금성이 저기 있었어. 알았어? 근데 한 달이 지났어. 뭐가 지났다고? 한 달이 지났더니 금성도 이만큼 움직였어. 됐어. 원래 공전 속도 더 빠르거든. 됐어요?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이 쳐다봤을 때는 화면상에서 바로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같은 시간에 봤더니 화면에서 어떻게 됐어? 벗어났지? 그러니까 뭐 요쯤 있다고 생각합시다. 됐어요? 그럼 원래 위치보다 어떻게 됐어? 더 지금 우리 보는 방향에서 하면 원래 머리 위에 있다가 어디로? 존마 위치로 하면 왼쪽으로 갔지. 한 달 동안. 저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저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운동을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시운동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운동. 됐어요? 뭐라고 한다고? 겉보기 운동. 그럼 일단 지구공전만 좀 따져보자. 지구공전은요 속도는 얼마쯤 될까요? 약 1도 per 1이에요. 됐니? 그렇죠? 365일 동안 360도 도니까 약 1도라고 보자.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천체들의 운동이 오로지 지구 공전만 따지는 경우가 되면은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위치보다 1도 정도씩 이동하는 걸로 보이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향은요. 지구는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동일합니다. 됐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천체 고유 공전이 사실은 같이 감안이 돼야 되죠. 그러면 천체 고유 공전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를 따져줘야 되냐면 태양 따져줘야 돼요. 뭐 따져줘야 된다고? 태양 공전해 안 해? 사실은 해. 제자리에서 해요.
까딱까딱까딱거리면서 돌아. 알았어? 그런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해 안 해. 안 하는 걸로 보이지? 그럼 태양 같은 경우에는 뭐만 따지면 되노? 하루 이상에 대해서 관측한다고 하면, 하루 이상에 대해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좀 관측한다고 하면은, 태양 관측할 때는 무슨 운동만 고려하면 돼? 지구 공전만 따지면 되지. 하루 이상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구 공전 말고는 태양 고유의 운동이 뭐 상대적 운동에 영향을 안 준다 이 말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태양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누구?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항성, 별들입니다. 괜히 항성이겠습니까? 위치 이동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누구는 달은 지구 중심으로 이게 공전 속도가 지구보다 훨씬 빠릅니다. 맞아요? 이 새끼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누구라고 했었지 내가? 금성이라고 했었죠. 누구?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들은 또 상대적 운동이 차이가 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달과 행성은 대단히 종합적입니다.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됩니다. 됐어요? 근데 태양과 별은 오로지 뭐만 따지면 돼? 지구 공전만 따져주면 된다 이 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공전과 어쨌든 이 모든 천체 고유 공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운동 또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전부 다 잘 들어. 그때그때 요 4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방향하고 속도가. 알겠습니까? 요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얘는 관측 시간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24시간을 초과하겠네. 그지? 근데 앞으로 요렇게 합시다. 이건 문장이 정해져 있어요. 됐나? 이 문장 외에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며칠 기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이 아니고 같은 시각에 관측을 하는 겁니다. 즉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일 간격으로 매일 밤 9시에 관측했다. 됐나? 당연히 바라보는 프레임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하게 나야 이 새끼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할 건 이거야. 어떤 운동이 있느냐 말냐 이건 나중에 정리하면 끝나. 그럼 이거 맞아. 지구 관측자가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반구 중위도 사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지구 관측자가 뭔가를 운동하는 걸 봤대.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아니냐? 일주 운동이냐 아니냐? 됐어요? 알겠나? 일주 운동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거는 문장을 통해서 몇 시간 범위 안에 쭉 연속적으로 관측했다 그러면 걔는 일주 운동이고, 며칠 기간 동안 일정 시각에 내가 규칙적으로 딱딱딱 규칙적으로 봤다 라고 하면은 그게 뭐다? 그는 일주 운동이 아니다. 됐어요? 시운동 또는 겉보기 운동이다. 그 두 개만 구분해내도 문제의 한 50% 이상이 해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늘 길게 가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